네, 반갑습니다.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꾸물꾸물 비가 옵니다. 자, 봄비는 날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반가운 손님이죠. 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좋아지는 그런 느낌들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종목 진단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어쨌든 한단 이야기죠. 자, 거래량 특징 종목은 넷게임즈와 SP 시스템즈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는요, 안랩과 현대사료, 인기 검색 종목은 LG화학과 현대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들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넷게임즈 먼저 좀 알아볼게요. 넷게임즈가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보입니다. 넷게임즈하고 넥슨GT 같이 보셔야 되겠죠. 같이 동반 상승세고요. 지금 넥슨GT가 넷게임즈로 흡수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넥슨게임즈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넥슨GT는 이제 넷게임즈의 주식으로 받게 되시겠죠. 자, 어쨌건 넷게임즈 상황을 보게 되시면 일단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합병에 대한 소식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김정주죠. 넥슨 창업자 이분이 이제 지난달에 이제 별세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 상속세가 되게 큰 문제예요. 그죠?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이제 특정 회사를 매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능성 높은 기업들이 이제 넷게임즈와 넥슨GT다. 근데 이제 뭐 개인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주식을 기업을 팔아먹는다. 이것은 조금 애매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좀 상승시키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자, 이제 합병이 되게 되면 이제 같은 계열 또 이제 같은 어떤 업종 이런 종목군들끼리 합병을 하게 되면 시너지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다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상황은 일단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 볼 수 있겠죠. 외국인 매수 잡혀 있고요. 거래량이 빵 터졌는데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이 부분은요, 매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라면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매물대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25,000원대 형성된 매물대 다 통과가 되면서 신고가죠. 자, 그러면 이제 거칠 것이 없어요. 25,000원대 이상에서 주가만 형성되어 있다라면 이 종목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은 조금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27,000원이나 26,000원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내려가지 않고 그냥 바로 또 튀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뭐 들어보니까 뭐 목표 주가가 뭐 10만원이다 뭐 12만원이다 뭐 이렇게들 막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그렇게까지 많이 보시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또 덜컥 매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단 갭 상승에다가 28%나 빵 튀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월요일날 주가가 조금 내려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매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일단 접으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 가져가시고 최종적인 지지라인 때는 25,000원에서 26,000원 요 사이 구간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위쪽에 주가가 유지되고 있다라면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SP 시스템즈 볼게요. 이 현대차가 주총을 열면서 아주 그냥 사고를 하나 빵 쳤습니다. 뭐냐, 로봇 사업을 이제 육성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에 이어가지고 현대차까지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로봇 산업을 육성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SP 시스템즈랑 무슨 관계냐? 자, 이 기업은요, 로봇 자동화 시스템, 이 로봇 자동화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 산업기계, 부속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현대차하고 예전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지금 아주 먼 옛날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가 로봇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분인데 64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로봇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이 기업에 주목을 좀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자동화, 이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육성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로봇 산업 자체를 다른 방면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기업은요. 로봇 테마로 이제 속해 있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방향이랑은 또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시면 실제로 이제 로봇 산업이라는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로봇과 연결되어 있는 정통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삼성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현대차와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상승률 굉장히 좋았죠. 네, 뭐 단기간에 지금 거의 한 60~70%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정도 상승이라면 신고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흐름이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네, 현재 윗꼬리 아랫꼬리가 비슷하죠.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RSI 지표도 조금 과매수가 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물론 인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기도 합니다. 그리고 빨간 딱지 주의가 붙었어요. 주의가 붙었으면은 그 다음에 경고 위험까지도 가야 되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등주로 분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일 이평선 따라가면서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을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매도 포인트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이 이탈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월요일에 되면은 뭐 12,000원 정도로 튀어 오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정도 라인대가 지지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13,700원, 12,000원 그렇다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한 10% 정도 남짓한 그런 변동성일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좀 지켜볼만 하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괜찮습니다. 대신에 신규 접근은 지금 일단 이격 벌어지면서 튀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쪽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안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은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외국인들의 어떤 단타, 뭐 이런 물량들의 어떤 빠지기, 그런 것들이 지금 시끄럽게 나온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쏟아냈다, 더 빠질 거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남아있는 건 또 뭐예요? 공매도가 남아있단 말이죠. 공매도 물량들도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공매도와 차익 실현이 같이 붙게 되면은요, 주가가 제법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차익 실현 물량에다가 공매도 물량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개인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차익 실현 물량만 던진다 그러면은 그걸 밑에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지지를 시켜준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지금도 이제 개미들만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매수 들어가지 마세요. 보통은 이렇게 단기 급등 이후에 물량 터지면서 주가가 음봉으로 크게 떨어지고 5일선까지 깨고 내려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자리는 위험하다 보셔야 되겠죠. 자,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차익 실현 또는 손절 매도든 뭐든 해가지고 빠져나오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신규 접근은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랩뿐만 아니라 써니전자, 그 다음에 까뮤 ENC 등등의 종목들 모두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현대사를 볼게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5연속 상한가인데, 자, 이게 금요일날 물량이 살짝 나왔어요. 살짝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거래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살짝 물량을 주고 바로 문을 닫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지금 28일, 월요일날은 하루 거래 종료가 됩니다. 지금 경고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과열 소식으로 인해서 하루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되고 나면 좀 식어요. 네, 열기가 좀 식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보통은 근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위험까지는 붙여주거든요. 이만큼 올라가서 경고 딱지가 붙었다. 그러면 위험까지 한번 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에서 꺾이게 되면 이제 대부분 주가가 시세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지금 끝나도 별로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15,000원 정도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69,000원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300~400%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를 단기적으로 올려버렸다라면 글쎄요 라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서 종목을 던져야 되는 구간인데 월요일날은 거래 정지가 되니까 29일날 네 물량이 터지게 되면 이제 매도를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곡물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은 이제 그 최대주주를 따라서 약간 변화가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입니다. 이게 바이오 쪽. 그래서 바이오 기업으로 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곡물 가격 인상에다가 바이오라는 어떤 그 부분에다가 네, 최대주주 변경까지 야,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네, 기대치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단계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부담이겠죠.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더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대신에 물량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음봉이 크게 나온다 한다면 그날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물량이 터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그냥 즐기세요. 즐기시면 되는데, 또 그 다음에 물량이 뭐 살짝밖에 안 나오고 음봉이 크지 않다. 그럼 그것도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이 5일 이평선을 그냥 보면서 가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음봉이 크게 나온다거나 윗꼬리가 길게 터진다거나 거래량이 빵 터졌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아, 매도가 나왔구나 생각하면서 그 시점에서 매도 의견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요, 대체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요. 신규 접근하시지 않으면 대응하는 거 쉽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아마도 수익이 많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여유가 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변수가 크게 나오면 바로 던진다. 그 가공만 일단 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매도 포인트를 잡는 데 주력하자. 이런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LG화학 보겠습니다. LG화학은 이제 배터리를 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물론 이제 배터리 관련한 사업도 연결을 해서 가고는 있겠습니다만, 네, 배터리 쪽 보시면 안 됩니다. 매년 5조 원을 투자해서 2차전지 소재 등을 육성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이미 뭐, 네,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쪽으로는 LG화학에 관심을 안 줄 거예요. 사게 된다라면 굳이 LG화학이 아닌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려고 하겠죠. 자, 어쨌건 지금 이 종목은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 하락이 너무 과도했었다라는 평가가 좀 있죠. 지금 RSI 지표가 과한 매도까지 들어가니까 바로 기술적 반등 나오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추세예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벗어났죠. 이걸 언더슈팅이라고 합니다. 언더슈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지지선을 이탈해가지고 갑자기 훅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서 바닥을 잡아가지고 올려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잡아서 올릴 만한 어떤 여력이 없다는 얘기죠. 화학주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는 업종 내에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워낙에 이 배터리 쪽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의 자금 이탈이 제법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너무 이제 증권사에서 좋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물론 내려간 부분들은 많이 내려왔어요. 이제 지지선 대 근처 40만원대까지 내려왔으면 다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내려와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단기 반등을 이용한 주가 상승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 구간의 횡보 흐름을 통해서 이제 바닥을 만들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더 많이 빠질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바닥을 어디서 잡을 것인가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지지라인 때는 일단 45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지간해서는 단박에 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45만원 지지로 하는 그런 바닥 구간이 55만원까지 형성될 것 같다 생각되죠. 바닥에서는 대충 들쑥날쑥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느 정도 올라가면 60만원대부터 저항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가기 좀 어려운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단기적 관점에서도 매수 들어가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60만원대 저항을 이놈이 어떻게 해소를 해주느냐, 그 부분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홀딩이고요. 그 다음에 45만원 지지선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아직 멀었어요. 한참 기다리셔야 되고 추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매수 접근은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가 주총을 열면서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그 로봇 쪽을 이제 뭐 하겠다, 뭐 신사업 쪽으로 이제 뭐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친환경 선박 관련한 이야기가 또 나왔었죠. 그래서 빈센이라는 회사는 뭐냐면 친환경 소형 선박 그리고 추진 시스템 제조사입니다. 얘가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이제 뭐 합작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 규모가 270조 원 정도 된답니다. 세계 시장에 270조 원 정도 된다니까 그 중에서 10%만 뜯어먹는다 하더라도 27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10% 아니고 뭐 한 3%만 뜯어먹는다 해도 계산이 어렵네요. 그러면 아무튼 좀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인데
이제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시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친환경 선박 쪽,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수소라든지 이런 쪽도 같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이야기가 뭐냐면, 차량의 공급 물량을 늘려서 고객 대기를 최소화시키겠다. 지금 이제 신차 구매하려고 그러면 엄청 줄 서야 되고, 막 한참 있어야 받고 막 그렇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 쪽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차량 공급 물량을 늘릴 것인가 이 부분인데 글쎄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뭔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단기간에 해소되긴 좀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올라가려면 자동차 부품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맞고 있다는 이야기죠. 추세적인 부분도 단기적으로 떨어진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시장 같은 경우는 1월달에 떨어진 부분 인정한다 이거죠. 근데 2월달, 3월달에도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종목은 지금 그만큼 떨어진 상태가 된 거고,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를 반등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추세의 어떤 전환이나 또는 바닥을 잡았다는 인식을 갖기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일단은 18만원대 회복을 해줘야지만이 뭔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18만원대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61선을 뚫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다 마찬가지로 조금 길게 보시면 아마 저 자리에서 저점을 잡고 아니면 추세를 돌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뭐 신규 접근 들어가서 재미없어요. 그리고 뭐 갖고 계신 비중을 더 늘린다 이런 것도 재미없죠. 그냥 가지고 계신 물량 그대로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비중이 많으시다라면 조금 줄이시는 것은 권장해 드립니다. 하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 줄이시기보다는 일단 반등하고 나서 이 61선과의 어떤 그 만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 봐야 되겠죠. 만약에 61선 돌파하고 넘어가서 추세를 돌려가는 모습인 것 같다. 그러면 굳이 물량 줄일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홀딩 전략만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다. 그 부분 보시고요. 단기적 포지션에서는요, 단기 골든크로스 나타났기 때문에 위쪽 라인대 저항대까지는 한 6, 7% 정도 되는데요. 6, 7% 먹으려고 단기 접근하기는 조금 애매하겠죠. 분할 접근. 처음부터 나는 이제 지금 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찔러보는 입장은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단기적 수익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매수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넷게임즈, SP 시스템즈 아무튼 네, 그 다음에 안랩, 현대사료, LG화학, 현대차까지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오는 날은 파전에 막걸리 아시죠? 이제 오늘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